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 구문과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파트 1에서는 조건문을 다루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반복문을 다룹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컴프리헨션이라는 걸 다루는데 좀 용어가 생소하겠지만 나중에 일단 그 파트에 가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트 4 함수는 좀 이번 시간에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 강의 때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파트 1 조건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뭐 요번 단원하고 내용은 이제 주제에는 맞진 않긴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좀 두 가지 또 관련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파이썬에는 주석 기능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 이제 주석을 달 때 샵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자들은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주석이 뭐냐 하면은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주석. 대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를 읽는 사람,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의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의 이제 코드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는 다음에 내가 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좀 표시를 해둬야 된다든지 이런 때 이제 주석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 등을 적기 위해 적는 텍스트를 주석이라고 해요. 다른 언어에서는 뭐 슬러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주석을 샵으로 시작하는 한 줄의 텍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나오는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 코드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 여기 샵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이 샵으로 시작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문자열들 또 이 뒤에 나오는 한 줄의 문자열들은 다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돼요. 파이썬이 실행될 때는 이 부분은 무시가 되고요. 실제 실행되는 코드는 여기에요. 즉 이거는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코드가 뭘 하는 코드인지 설명을 단다든지 하는 사용자가 좀 프로그래머가 다음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다뤄놓는 어떤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은 뭐 프로그램 실행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주석을 다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주석을 다는 습관을 기르는 거는 좀 좋은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인을 유지하는 할 때 쓰는 이제 역슬래시가 있는데 요거는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라인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의 라인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알파벳을 쭉 나열해서 쓴다고 했을 때 좀 한 줄이 굉장히 길 때 나는 이 한 줄을 너무 길게 쓰면은 예를 들면 뭐 화면 밖으로 뭐 나간다든지 하면은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스크롤을 뭐 횡 스크롤을 해서 봐야 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이제 나는 이 한 줄로 써야 되지만 원래는 한 줄로 써야 되지만 이거를 여러 줄에 걸쳐서 쓰고 싶을 때 끝에 역슬래시를 넣어주면은 이거는 여러 줄에 걸쳐 썼지만 실제로는 한 줄로 쓴 거나 마찬가지로 처리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 줄을 한 줄을 좀 여러 줄로 나눠서 쓰고 싶다 했을 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if, if, else 요 구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이 구문이 어디에 속하냐면 제어 구문이라는 곳에 속해 있어요. 제어 구문은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이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이제 코드가 이렇게 여러 줄이 이렇게 있을 때 순서대로 실행이 됐죠. 이렇게. 예, 이게 뭐 1번 요 코드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일 때 1, 2, 3 순서대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어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실행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제어 구문이 코드의 실행 순서를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문이에요.
요 중에 이제 조건문 또는 뭐 선택문이라고도 하는데, 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이제 조건문으로 if, if, else 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if, else 구문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죠. 파이썬은 이제 우선 if문은 이제 if문의 시작이 여기 if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요 조건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여러 가지 뭐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A는 B보다 크다, 뭐 이런 형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식이 올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 이런 조건식이 올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if문을 쓴 다음에 조건식을 쓰고 끝에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 콜론의 시작부터 요 밑에서 if문에 if문에 의해서 수행되는 코드들이 여기서부터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제 콜론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if문 조건식이 만족을 했을 때, 그 조건식이 만족했을 때 실행해야 될 문장들이 여기 쭉 오게 돼요. 뭐 한 개만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몇 개든 올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면 이 if문에 속하는 범위를 뭘로 지정을 하냐면, 파이썬에서는 이 공백으로 지정을 하게 돼요. 공백. 요 앞에 이 공백의 수가, 예를 들면 공백이 4개가 있다. 요 앞에 공백이 문장 앞에 각각 4개가 있다. 그럼 이걸 들여쓰기라고 하거든요. 4칸씩 들여쓴 거죠. 스페이스바를 4번 치게 되면 4칸씩 들여쓴 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들여쓰기의 개수가 일치하는 것을 하나의 뭐라고 하냐면 실행 블록으로 봐요. 블록은 이제 영역, 뭐 어떤 이제 하나 이상의 문장이 뭉쳐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if문에 해당하는 그 블록, if문의 블록이 요 들여쓰기가 같은 곳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요게 좀 파이썬이 다른 언어하고 굉장히 다른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C 언어는 잘 이제 배우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제 좀 유명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C 언어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C 언어하고 좀 비교를 하면, 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써요. 이제 x가 뭐 10보다 크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문장들이 와요. 네, C 언어는 이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문장, 이제 if문이 이제 if문의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해야 될 문장들을 중괄호 안에다 쓰게 되는데, 이 C 언어는 이런 들여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줄에다가 그냥 여러 문장을, 뭐 예를 들면 문장 1, 문장 2, 문장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문장을 이렇게 그냥 나열해도 되고, 한 줄에다가, 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더라도 문법적으로 에러가 아니에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즉 이렇게 들여쓰기 자체보다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서 어떤 문장의 끝에, 예를 들면 C 언어는 세미콜론이었는데 이렇게 세미콜론만 놔주면은 얘는 큰 문제 없이 이제 문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코드가 돼요.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if, 뭐 가로를 안 써준다라는 것도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콜론을 찍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문장 1 썼으면 여기다 문장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장 2 이렇게 라인별로 문장을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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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칸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뭐냐, 파이썬은 가독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뭔가 눈으로 보기가 나쁘죠. 근데 제약이 없어요. 이렇게 반드시 뭐 이렇게 칸을 들였어야 된다는 시험은 제약이 없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if문의 영역을 잡을 때, if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문장의 영역이 이렇게 같은 들여쓰기로 짜게끔 아예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파이썬은 문법적으로 가독성을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게 장점이에요. 제약이 있어서 뭔가 자유롭지가 못해서 단점이 될 것 같지만 파이썬에서 이렇게 들여쓰기에 의해서 어떠한 영역을 구분한다는 거. C언어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있는 부분을 가지고 영역을 구분하는데 if문의 영역이 되겠죠. 근데 파이썬은 이렇게 if문의 영역이 if문 안쪽에 있는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if문의 영역을 결정하는 게 이제 파이썬의 특징이고, 요런 특징이 파이썬 코드를 가독성을 좋게 해준다 라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elif 구문, 그 다음에 있는 또 elif 구문, 그 다음에 else에 있는 구문 다 앞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쓰기가 있고요. 이 들여쓰기의 기준은 공백을 몇 개를 써야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몇 개를 써야 된다, 뭐 4개를 써야 된다, 2개를 써야 된다, 1개를 써야 된다, 그런 제약은 따로 없어요. 문법상의 제약은. 공백수는 그냥 일정하게만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4칸이었다면 다 4칸으로 사용하면 되고, 2칸이었다면 2칸으로 쭉 쓰면 돼요. 단 이제 파이썬은 PEP8이라는 이제 파이썬의 코드 컨벤션이에요. 코드 컨벤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파이썬 코드를 짤 때 이런 스타일로 짜면 좋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요 PEP-8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그래서 파이썬 뭐 프로그래머들은 요런 스타일로 좀 뭐 그러니까 문법적인 제약이 그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코드 스타일을 짜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서 PEP8이라고 해요. 그 권장 스타일에서는 이 공백을 하나의 블록에 대한 공백의 간격을 4개 정도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죠.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자.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 일단 볼게요. 자, if문이 이렇게 보이고요. elif문이 있고요. 자, elif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구문이 있어요. 각각의 구문에는 if문이든 elif문이든 else 구문이든 간에 끝에는 콜론들이 있죠. 그렇죠? 콜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else 구문을 제외하면 다 뭐가 오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와요. 조건식. 이렇게 조건식이 와요. 자, 그럼 얘가 if 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죠. 자, if 한 다음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여기 부분이 실행이 돼요. 여기 있는 코드가 순서대로 일단 실행이 돼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가 실행이 됐으면 나머지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여기는 나머지는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if 문이 여기서 실행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는 실행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면 if 문이 이제 이 조건이 그럼 거짓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올바르지가 않아요. 이 조건식이. 예를 들면 a가 10보다 크냐고 묻는데 a에 만약에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거짓이 되죠. 그러면은 이 문장이 실행이 되지 않고 이제 다음 조건을 보게 돼요. elif의 다음 조건을 봐요. 그러면 이 조건이 또 맞는지를 봐요.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를 실행을 하고 역시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건식이 거짓이 돼서 여기 실행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실행 안 되면 다음 조건식을 본다고 했죠? 여기도 실행이 안 됐다고 할게요.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가다 이번 요 조건식이 맞으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 여기가 실행이 안 돼요. 자, 어떤 방식인지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조건식이 안 맞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조건식을 비교하는데 얘도 안 맞아요. 얘도 안 맞아요. 얘도 안 맞아요. 다 안 맞았어요. 그럼 여기는 실행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맞을 때는 이제 뭐가 실행이 되냐면 else 구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이제 if, elif, 그리고 else if 구문인데, 자, 이제 조금 더 문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알려주면, 자, 요 if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의 if문은 꼭 있어야 돼요. 요 하나의 if문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요 elif 요 부분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elif라는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 개가 나와도 돼요. 몇 개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if 다음에 elif라는 구문은 몇 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즉 0개 이상이면 다 된다라는 얘기죠.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else 구문은 반드시 요 elif 다음 뭐 요런 이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if문 전체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else 구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 이하로만 나와야 돼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거 없이 그냥 if문 단독으로만 쓸 수 있고요. 또는 if, elif 구문이 쓰인 다음에 얘는 안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if 구문 쓰이고 얘네들은 안 쓰이고 else 구문만 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합으로 if문은 반드시 필요하고 얘네들은 선택적으로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구문인데 else 구문만 마지막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나온다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 else 구문은. 그런 제약만 있고 이제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게 if, elif 그리고 else 구문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어 구조라는 게 어떤 코드가 항상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문장 덩어리가 있을 때 얘네들을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if문 이제에 대해서 봤고, 이제 각 문장 콜론은 이제 블록 시작 나타나고, 요 누락하면 안 돼요. 요 콜론 요거는 누락이 되면 구문 에러가 돼서 이제 실행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구문 에러가 되면서 에러가 나요. 자, 그 부분도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if, elif, else 구문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식이라는 게 위에 있었잖아요. 이 조건식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조건식을 사용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어떤 연산자들을 알면 좋으냐면은 알아야 되냐면 비교 연산자를 우선 알아야 돼요. 이 비교 연산자는 결국 이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고 묻는 거는 파이썬에 우리가 저번에 bool이라는 타입을 배웠어요. 그게 true 또는 펄스의 값을 갖는 타입이 bool 타입이라고 했는데 즉 이 true이면 참인 거고요. 요 조건식의 값이 true가 나오면은 요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요게 false가 나오면 이게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라는 거라는 뭐냐면 이 조건식의 값이 true 또는 false로 나오는 bool 타입의 어떤 값을 반환하는 타입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 조건식이. 그러면 그 부울 타입을 반환하는 연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비교 연산자예요. 그래서 파이썬의 비교 연산자를 보면은 역시 true 또는 false로 결과를 반환해 주는 연산자고요. 뭐 우리가 되게 알기 쉬운 연산자예요. 보면은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 주는 비교 연산자. 예를 들면 A, B가 있을 때 A도 1이고 B도 2면은 A도 2고 B도 2면은 서로 값이 같죠? 그럼 요의 결과는 뭐가 되죠? true가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A하고 B가 같냐고 묻는데 얘가 1이고 얘가 2면은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결과는 false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는을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서로 같지 않다냐고 묻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서로 잘못 썼네요. 다시 지우고 해보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A하고 B가 서로 같지 않냐고 묻는데 A가 1이고 B가 2예요. 2예요. 얘가 1이고. 그러면 이제 서로 같지가 않죠. 그러면 이렇게 같지 않을 때 무슨 결과값이 나오냐면 true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역시 B가 같지 않냐고 묻는데 A도 2고 B도 2면은 얘는 같지 않은 게 아니죠.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false가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좌측에 있는 값이 있을 테고 우측에 있는 값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 작냐고 묻는 거예요. 즉 우측에 있는 값보다 얘가 작냐고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A, B가 있을 때 A가 1이고 B가 2다 하면은 요건 뭐예요? 결과값은 true, false가 되겠죠?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고요. A가 B보다 작냐고 묻는데 두 개가 서로 같아요. 작은 건 작은 게 아니지, 이건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펄스가 되게 되겠죠. 이제 거짓이죠. 그 다음에 A, B 얘가 3이고 얘가 2면은 당연히 이거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false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요런 연산자 기본적으로 쉽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냥 크기 비교 연산자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론 기호를 원래는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거나 이런 기호를 배웠는데 키보드 자판을 이런 기호를 쓰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는 이제 이해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냐고 묻는 거죠. 여기 있는 값보다 얘가 크냐.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값이 여기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묻는 거고요. 자, in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다뤘어요. in. 그래서 이거는 시퀀스 타입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리스트가 1, 2, 3이 있을 때 여기에다 in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1 여기 1이 요 안에 들어 있느냐고 묻는 거라고 했죠. 얘도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true하고 false를 반환해주는 비교 연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얘가 있냐라고 묻는 게 이제 멤버십, 즉 지금 여기 있는 값이 요 안에 멤버로 속해 있느냐라고 묻는 이제 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논리 연산자는 역시 true하고 false로 반환해주는 연산자이고요. 조금 잘못 쓴 게 있으니까 좀 고치고요. 논리 연산자죠. 자, 논리 연산자는 true냐 false냐를 역시 결과값으로 반환하는데 뭐냐 이제 무슨 연산자가 있냐 and 연산자하고 or 연산자하고 이제 not 연산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무슨 수식 같은 거로 썼는데 여기는 이제 그 문자로 and or가 not으로 쓰고 있죠. 그대로 그냥 and or not 문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and 자체가 연산자예요. 이 문자열 자체가 or라는 문자열 자체가 연산자고 not이라는 문자열 자체가 연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and 이 연산자고요. B 이런 연산에서 얘가 참이 나오려면 이 연산의 결과가 참이 나오려면 A하고 B 모두가 true이면 결과가 true로 나와요. 이거 and는 우리가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걸 보죠. 사람은 동물이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 자, 이 그리고라는 게 한마디로 and 연산자가 되는 건데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의 문장이 뭐가 되는 거죠? 참인 거죠. 둘 다 참일 때. 근데 사람이 동물이다가 아니라 만약에 어류이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어류이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 이 문장 전체가 당연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자, 반대로 이번에 사람은 동물이다 했는데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문장 한쪽이 거짓이면은 얘가 참이다 하더라도 이 전체 문장은 거짓이 되죠.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거짓이 될 거고요. 그래서
AND 연산은 양쪽에 있는 식 자체가 이 AND의 양 옆에 있는 식 자체가 둘 다 참인 문장일 때만 이제 전체가 참으로 나오게 돼요. 결과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 이상이 거짓이면은 결과는 거짓이 되게 되는 연산자가 되겠죠. 자, 오화 연산은 이제 뭐냐? 둘 중에 하나 이상만 참이면 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은 사람은 포유류이거나 파충류이다. 사람 포유류이거나 파충류이다 할 때 포유류 또는 파충류이다라는 문장은 파충류는 거짓이지만 포유류는 맞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참이 되죠. 우화는 한마디로 이 두 개의 명제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게 바로 우화 연산이죠. 둘 다 참이어도 참이죠. 얘가 그럼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사람은 뭐 어류이거나 파충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둘 다 거짓이죠. 그럼 전체 문장도 거짓이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true죠. not은 뭐냐? 이제 얘는 단항 연산자인데요. not A 뭐 이런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부정을 해주는 연산자이고요. A 자체가 만약에 참이었다면은 not A는 거짓이 되고 A가 거짓이었다면 not A는 참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물고기다. 근데 물고기가 아니다로 되겠죠. not을 붙이면은. 그러니까 참이 되죠. 예를 들면 사람은 동물이다. 근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거짓이 되잖아요. 사람은 동물이다가 참일 때 그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not은 그 true, false 값을 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not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이제 또 if은 이제 이게 조건문 때문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if문에 있는 조건문 자체가 여기가 참이면 실행이 되고 여기가 참이면 실행이 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정이 아니지만 false로 판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 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는 아직 좀 이해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클래스를 배우고 객체를 배워야지 좀 이해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일단 객체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뜻한다고 일단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이제 난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나는. 그다음 정수 0도 거짓으로 취급이 돼요. 부동소점 0.0도 거짓으로 취급이 돼요. 즉 0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거짓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비어있는 문자열, 즉 길이가 0인 문자열이라든지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튜플, 비어있는 딕셔너리, 또 비어있는 집합셋 또 전부 다 뭘로 취급을 하냐? 거짓으로 취급해요. 즉 한마디로 시퀀스 구조인데 어떤 시퀀스 타입인데 이 시퀀스 타입이 길이가 0인 것들 이거 다 빈 문자열이고 시퀀스 타입이잖아요. 리스트도 시퀀스 타입, 튜플도 시퀀스 타입이죠. 딕셔너리도 시퀀스 타입, 키들로 쭉 나열하면 시퀀스 타입으로 바꿀 수 있고 셋도 역시 시퀀스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어있는 시퀀스 타입들은 다 펄스로 취급을 한다. 자, 그래서 요 A가 비어있는 리스트잖아요. 만약에 A이면 자, 이 부분은 여기가 true인지 false인지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얘가 리스트잖아요. 이게 bool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비어있는 리스트죠. 이 부분 다음에 요게 참이면 여기가 실행, 거짓이면은 이제 else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 비어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가 뭘로 판별이 되냐면 false로 판별이 되죠. if A이면 근데 false니까 무슨 구문이 실행된다? else 구문이 실행돼서 이것은 비어있는 리스트입니다가 출력이 됐고 만약에 하나라도 값이 있으면 얘는 뭘로 그럼 판별이 되냐면 다 이제 요런 경우가 아니게 되면은 true로 판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요소가 있다고 했으면 이것은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입니다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령으로 타입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불 false는 당연히 false고요. 불 true는
이렇게 되나요? 뭐 어차피 얘는 부울형이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형 변화를 할 때, 타입을 변환할 때 이 해당하는 타입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함수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다고 했듯이 부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그 타입이 이제 특정 타입을 부울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울 해가지고 빈 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플러스가 되죠. 부울 한 다음에 리스트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는 걸 넣어보면 true가 되죠. 부울 0을 넣어주면 false죠. 부울 숫자 1을 넣어주면 true가 되죠. 부울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얘는 true예요. 그러니까 0은 false고 그 이외에는 true가 되겠죠. 자, if문이 예를 들어 비어있는 리스트냐고 묻는 이 if문에서도 이 if문이 수행이 될 때는 얘를 바로 뭘로 바꾸냐면 부울 타입으로 바꿔서 true냐 false냐를 판별한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if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이 뭐 d는 이렇게 되어 있다. 비어있는 이제 딕셔너리죠. 얘가 만약에 true인지 false인지 여러분들이 판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잊어버렸다 하면 부울 타입으로 얘를 바꿔보면 true인지 false인지 판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어있는 문자열이 만약에 부울 타입으로 뭘로 변환이 되는지는 부울을 한번 넣어보면 false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러한 값들은 다 거짓으로 판별이 돼서 뭔가 수행을 하게끔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if, elif, else 구문, 오늘 배우는 제어 구문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타입은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전에 배웠던 것들 데이터 타입들이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했다면 오늘 배우는 제어 구문은 프로그램답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제어 구문을 제대로 못 쓰고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명령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에요. 뭐 어떤 특정 조건일 때는 뭐를 하고 또 뭐 특정 조건일 때는 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문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if, elif, else 구문이라든지 이따가 배울 반복문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짤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제어 구문 쪽이에요. 이 제어 구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많은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봐야지만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간적인 한계상 많은 예제를 다 다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적은 예제를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만 결국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또 과제를 내는 것들도 좀 열심히 풀어서 이 제어 구문을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길 바래요. 자, 먼저 예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고 최대한 일단은 좀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나이를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19살 이상이면은 성년이라고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이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첫 번째 코드를 보면 요건 알고 있죠, 잘? 자, 요거 나이를 입력하라고 해서 이제 키보드로부터 이제 나이를 입력받으면 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이 나이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에서 20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았다 하면은 얘는 뭘로 입력이 된 거라고 본다고 했죠? 숫자로 입력이 된 게 아니라 문자열 20으로 입력이 됐다라고 본다고 했죠? 이 문자열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 이제 숫자 타입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타입을 바꿀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인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트 타입의 이름하고 같은 걸로 요 전체의 결과 내용을 감싸서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그 뭐가 입력될지 몰라요. 지금 얘로 20을 입력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입력할 수 있겠죠. 다양한 숫자를. 그런데 어쨌든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숫자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19살 이상이면, 만약 나이가 입력된 나이가 19살 이상이면 뭘 출력하면 돼요? 성년이라고 출력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미성년이라고 출력을 하면 돼요. 이 else 구문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만약에 근데 생략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예를 들어 18살을 입력하게 되면, 자, 18살 이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 출력 안 되고요. else 구문이 없으니까 그 다음 출력이 뭐 수행할 게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미성년이라고 출력하고자 한다면 else 구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를 조금 더 한번 같이 해보면 자세하게 해보죠. 자세하게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 age는 int input 나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나이를 입력하겠죠? 20살이라고 입력을 해봤어요. if age가 예를 들어 19살보다 크면 하나, 둘, 셋, 넷 들여쓰기 맞춰주라고 했어요. 프린트 성년이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성년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if age 19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프린트 성년이라고만 하고서 끝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나이를 한번 다시 입력을 받아볼게요. 미성년으로 입력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17살이라고 하고요. 자, if 만약에 age가 19세 이상이면은 프린트 성년이라고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 else 구문에 빠지면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죠. if age 19살 프린트 성년 else 프린트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성년이라고 출력이 되는데, 지금처럼 else 구문을 빼버리면 이제 미성년이 출력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실수하기 좋은 게 뭐가 있냐? if age는 19 이렇게 19살 이상이면은 이게 출력하게 해놓고 else 구문을 안 쓰고요. 그냥 여기다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 이라고 출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신텍스 에러가 됐죠. 이게 왜 신텍스 에러가 됐냐면, 이거는 지금 이 포문 안에 자, 이거는 이 포문 안에 공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공백을 안 넣어서 이제 신텍스 에러가 됐는데, 얘를 여기서 하지 말고 좀 다른 데서 해볼게요. 제가 이게 의도했던 게 아니라 요거 파일로 실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간단하게 테스트하기에는 지금같이 인터프리터에서 이제 하는 게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쉽지만, 실제 코드를 짤 때는요,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짜야 돼요. 일회성 코드가 아니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해봤었잖아요. 파이썬 파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ge는 int input i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if age가 19살 이상이면, 자, 이제 요걸 쓰게 되면, 이제 파일로 쓰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줘요. 이렇게 딱 엔터를 치는 순간, 이 콜론 다음에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데카는 잡아주죠. 그죠? 이렇게 알아서 잡아줘요. 그래서 프린트 성년. 자,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콜론 찍어주는 거 항상 잊지 말고요. 프린트 미성년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야지 이제 실행이 된다고 실행을 시킬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좀 할게요. 챕터 4니까 챕터 4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19살이면은 성년이라고 나오겠죠?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7살이라고 하면은 미성년이라고 잘 출력돼요.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잘 짠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else 부분이 없다 하면은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19살은 성년이라고 잘 출력되지만 17살은 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끝나죠. else 구문 밑에 프린트가 없으니까. 또 실수하기 좋은 게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프린트 한 다음에 else 구문 없이 미성년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실수한 거냐면은 19살 이상이면 성년 아니면은 미성년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코드를.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은 19살 17살 출력해가지고 딱 보니까 미성년이라고 잘 출력된 것 같지만 이게 제대로 실행된 게 아니라 19살 출력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성년, 미성년이 다 출력이 돼요. 이건 뭐냐?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한 줄, 요 한 줄은 요 조건에 상관없이 이제 이 if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쭉 이제 요 뒤로도 뭔가가 쭉 코드가 있을 때 요 코드들은 if문하고 상관없이 쭉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건문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 조건문에 걸려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else가 있을 때 else가 있을 때요. else 구문에다 이 프린트를 묶게 되면은, 자, 이거 들여쓰기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죠. else 구문 안에 포함된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건 뭐냐? 요 위에 있는 이 if문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만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else는. 이 else가 아까 제가 구조 설명할 때, 요 위에 있는 구조 설명할 때, 여기 있는 문장은 요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만 실행이 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이 조건이 맞으면은 요 밑에 있는 거 아예 실행이 안 된다고 했고요. 즉 여기서 조건에 맞는 것만 실행이 되는데 else 구문은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만 실행이 되는 그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if문을 쓸 때 else 구문을 있어야 되는 경우하고 없어야 되는 경우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else 구문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 조건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거는 이제 else 구문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에서 그러면 이 예제 2에 보면은 좀 더 세분화를 해보는 거죠. 이제 사용자부터 이제 나이 입력받는 건 똑같은데 13세 이하인 경우는 어린이라고 출력을 하고 14에서 18세이면은 청소년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살 이상이면 성인이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보면은 나이 입력받는 부분은 똑같아요. 이렇게 나이 입력받는 부분은 똑같고요. 자, 나이가 13살 이하이면 뭐라고 출력하라고요? 프린트 어린이 출력하라고 했죠. 그쵸? 들여쓰기 항상 조심하고요. 이렇게 앞에.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요거 출력하고 요 밑에 실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 조건이 거짓이에요. 이제 요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그럼 여기 실행 안 되겠죠. 여기 거짓이면, 여기가 거짓이면. 그럼 요 조건을 비교하겠죠. 자, 그럼 나이가 13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이면 뭔 거예요? 청소년인 거죠. 자, 요래서 요게 참이면 얘가 실행이 되고 요 밑에는 실행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아니고 13세 이하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 19세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외의 경우는 뭐다 그럼? 성인이다. 물론 여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else 구문 대신에 else를 안 쓰고 if 나이가
그냥 이렇게 해서 19 이렇게 해서 이러면 성인이다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냥 나머지잖아요. 이게 19세 이상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else로 처리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죠? 자, 요 19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은 그대로 문장으로 옮기지 않고 else 구문으로 처리해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파이썬의 또 좀 장점인 것 같은 특징이 뭐냐면 요 구문이에요. 파이썬은 이런 구문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시언어에서는 이게 안 됐거든요.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뭐 age는 13보다 크고 and age는 19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거든요. 조건식을. 아마도 여기 and가 있었어야 되는데 파이썬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구문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 굉장히 좀 편리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뭐 파이썬이 이제 모든 언어 중에 파이썬이 처음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시언어를 먼저 배운 사람들은 요게 좀 헷갈릴 수, 그러니까 이런 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파이썬에서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게요.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짝수이면 짝수, 홀수이면 홀수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컴퓨터와 결혼,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와 결혼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좀 힌트를 주자면 여기는 가위바위보라는 값을 정하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문자열로 정할 수도 있고 뭐 뭘로 정할 수도 있는데 힌트를 주자면 가위는 이제 컴퓨터하고 겨뤄야 되는 게 좀 일단은 한 가지 좀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도대체 가위바위보라는 값, 이제 가위바위보를 짜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힌트를 주면 가위는 숫자 1로 그냥 약속을 하고요. 바위는 숫자 2로 약속을 하는 거죠. 보는 숫자 3으로 약속을 하면 결국 한번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1은 뭐에 해당하냐면 가위에 해당하고 2는 보에 해당하고 3은 여기가 바위죠. 참 바위에 해당되고 3은 보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그럼 숫자로 일단 사상이 됐잖아요. 각각의 가위바위보가. 그러면 요 1, 2, 3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 2, 3이라는 거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취급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마 과제를 냈던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1, 2, 3이라는 숫자를 컴퓨터는 무작위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바로 랜덤 모듈의 랜드 인트를 사용하면 손쉽게 1에서 3 사이에 아무 수나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임의의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0이 아니라 1에서 3이죠. 지금 이 문제에서 1에서 3 사이에 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컴퓨터가. 자, 사용자는 그러면 1에서 3 사이의 수를 직접 골라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메뉴 형태로 제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예를 들면 위에서 1은 가위, 1은 가위, 2는 바위, 3은 보 이렇게 했을 때 밑에다가 이제 선택하시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뭐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아서 나는 가위 낼 거야 하면 1번을 여기다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될 거고 난 바위를 낼 거야 하면 2번을 입력해서 엔터를 쳐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가위바위보 예를 들면 얘가 1번, 2번, 3번 컴퓨터가 이제 1번이 나왔다 하면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 보가 나왔다 하면은 이 부문을 이용해서 승패를 결정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승리냐, 패배냐, 무승부냐라는 걸 이제 출력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힌트를 줬고요. 1번 정도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렵다 하면은 일단은
되도록 혼자 한번 스스로 힘으로 풀어보고 아니다 하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 때 보고서 한번 풀도록 해요. 우선 여러분들 멈춰놓고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 답을 이제 보도록 하죠.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짝수이면 짝수, 홀수이면 홀수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너무 이제 자주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해가 될 거라고요. 정수 입력하고 물어보고 여기서 뭔가를 입력하면 그걸 무슨 형으로 바꿔요? 인트형으로 바꾸죠. 근데 그 만든 이제 입력받은 숫자가 뭘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가 2로 나눈 나머지는 뭐밖에 없죠? 딱 나누어 떨어지면 0이고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1. 그 위에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나머지가 2인 경우는 없죠. 2이면 또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예를 들어 6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죠? 이거 6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0 아니면 1밖에 될 수가 없어요. 2로 나눈 나머지는. 자 그러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게 뭐예요? 짝수죠. 그렇지 않으면 뭔 거예요? 홀수죠. 이거인 경우 외에는 그냥 다 이걸로 처리하는데 결국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겨루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랜덤하게 뭔가 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가위바위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메뉴를 이제 출력해 줘야 되겠죠. 요렇게. 자, 여기서 n 요 부분은 escape 시퀀스 우리가 다뤘었죠. 개행 문자예요. 개행 문자. 1번 가위 줄 바꾸고 2번 바위 줄 바꾸고 3번 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죠. 인풋 선택을 이용해서 출력 메시지 이제 프롬프트 띄워주고 여기다 예를 들어 2를 입력하면 문자열이 되고 그걸 뭘로 바꿔요? int. 그럼 숫자 2로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도 이제 뭔가 내야 되겠죠. 뭔가 골라야 되겠죠. 랜덤에서 랜덤 int라는 함수를 쓰면은 메서드를 쓰면 여기다 1하고 3을 넣어주면 1에서부터 3까지 무작위로 수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요 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컴에도 뭔가 숫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2든 뭐 3이든 1이든 이렇게 숫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뭐 1번을 선택했으면 1번이 얘는 들어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위고 그럼 가위일 경우 컴퓨터가 뭐일 때 이길 수 있어요? 보재기면 이기잖아요. 내가 가위인데 컴퓨터가 보재기면 이기잖아요. 그럼 승리.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2를 선택한 경우 컴퓨터가 뭐인 경우 1이면 즉 내가 2, 바위를 선택했는데 컴퓨터가 뭐를 선택해서 가위를 선택했으면 내가 이긴 거죠. 승리.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각각의 내가 1, 2, 3을 선택했을 때 이기는 케이스로 이제 승리 케이스를 먼저 쭉 if문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패배인 경우 내가 1이나 2나 3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또 패배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elif로 또 역시 쭉 작성을 해주고 그 외에는 같다라는 거죠. 내가 나랑 컴퓨터가 같은 거 선택한 거죠. 그래서 무승부라고 출력을 해주게끔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첫 번째 예제만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 코드를 짜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만 임포트. 자, 역시 파일로 만들 거예요. 이건 챕터 4라는 파일에다가 그대로 만들 거예요. 그 챕터 4 임포트 랜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1은 가위 역슬래시 n에서 2는 바위 역슬래시 n 3은 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일단 순서대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화면에 요걸 출력을 하겠죠. 가위바위보 선택하라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수를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그거를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된다? int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것이 이제 정수형으로 바뀌어서 U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om은 랜덤 랜드 인트 1에서부터 3 사이의 수를 무작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뭐 여기서 나온 무작위의 숫자가 3이면 보를 선택한 거일 거고 1이면 가이드 선택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당신이 1을 선택했는데 컴퓨터가 3을 선택했다 하면 요거는 이긴 거죠. 그래서 프린트 승리가 되는 거고요. if 내가 2를 선택했을 때 컴은 뭘 선택하면 내가 이기죠? 컴은 내가 2면 바이를 선택했으니까 컴퓨터는 가이를 선택하면 내가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승리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남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3번 남았죠? 그런데 3일 때 내가 선택한 게 3이랑 같은데 그러면 컴퓨터는 뭘 선택해요? 뭘 선택하면 이기죠? 2를 선택을 했을 때 이기죠? 우리가 그죠? 내가 보를 선택했는데 컴퓨터가 바이를 선택하면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얘도 승리가 되겠죠. 자, 이제 승리에 대한 조건은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L2 이제 패배에 대한 조건 패배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1을 선택했는데 가위를 선택했는데 지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뭐를 선택했을 때요? 바위를 선택했을 때가 되겠지. 2번 프린트 이렇게. 그 다음에 if 내가 그러니까 상대로 이제 플레이어가 2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2면은 바위잖아요. 그죠? 바위. 컴퓨터가 내가 바위를 선택했는데 내가 지는 케이스는 컴퓨터가 뭐 선택했을 때죠? 보자기를 선택했을 때죠? 그래서 여기에 보를 선택한 경우 얘는 패배가 되겠죠. 자, 같은 이유로 내가 이제 3번을 선택했을 때 컴은 뭘 선택하면 내가 진 거죠? 3번이 보죠? 컴퓨터는 1번을 선택하면 내가 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패배하는 경우하고 승리하는 경우를 모두 다 있고요. 그 외에는 뭐예요? 내가 1번을 선택하면 1번, 2번 선택하면 2번. 컴퓨터가 내가 3번 쓰면 컴퓨터가 3번 선택하는 경우가 이제 나머지 else 부분들이겠죠? 이거는 뭐예요? 무승부인 거죠. 같은 걸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가위바위보 선택을 하는데 내가 1번을 선택을 했어요. 뭔가 꼬였네요. 뭔가 프로그램이 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저장을 하고 런을 해볼게요. 다시. 승리. 이제 가위를 선택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컴퓨터가 뭘 냈다라는 거죠? 바위를 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내가 2번을 선택을 해볼게요. 아, 졌네요. 컴퓨터가 뭘 선택한 거냐면 가위를 선택한 거죠. 그죠? 또 실행을 해보죠. 이번에는 내가 보조기를 선택해 볼게요. 무승부 났네요. 컴퓨터가 보를 선택했나봐요. 이거 매번 같은 결과 아니냐? 한번 다시 한번 보를 선택해보죠. 3번 보. 이번엔 패배했죠. 컴퓨터도 이제 무작위로 고르다 보니까 항상 같은 거를 내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하고서 이번 파트 마치도록 하죠. 주석은 샵으로 시작하는 한 라인의 텍스트다. 그리고 하나의 코드 라인이 길어서 여러 라인으로 쓰고 싶을 경우는 끝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이제 여러 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어 구문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코드의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if, elif, else 구문에서는 if는 반드시 처음에 하나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elif는 0개 이상 올 수 있고 else도 0개 또는 하나가 가장 마지막에 올 수 있는데 else 구문은 가장 마지막에 와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 비교연산자 종류 이런 거 봤었죠? 그리고 논리연산자 not and or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연산자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이런 숫자 0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비어있는 시퀀스 타입들은 전부 다 펄스로 처리가 되고
난두 아무것도 지금 가르치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값이. 그럼 그것도 거짓으로 이제 취급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마무리 짓고요. 좀 이따 파트 2 진행하도록 하죠.